먼저 유저 메뉴로 갑니다. 프리퍼런스 클릭하고 자, 아래쪽으로 내리면 데이트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 타임 포맷을 24시간으로 설정하고 쇼 미닛은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아래에 내려가 보면 타임 유닛 시간 단위를 아워 단위로 그다음에 데시말 플레이스 두 자리 숫수면 두 자리까지 양쪽 체크해 주시고요. 유닛과 듀레이션으로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리소스에서 use new resources time unit까지 체크를 하면 강의 노트랑 똑같아지죠. 그 상태에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돼요. 프로젝트 생성 작업 한번 해볼까요? 먼저 오브젝트 셀렉터로 가서 프로젝트의 뷰 프로젝트 리스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이 상태에서 Add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 네임에는 신재선 공장 건설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줬고요. 아래에는 영문 대문자로 코렉스라고 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컨텍스트 메뉴를 클릭해서 한메일 정근체 본인 거 선택하시면 되죠. 백업 1 정근체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날짜를 01 다시 January 다시 30 00 0라고 적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죠. 요거 하나, 둘, 셋, 4개만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2030년 1월 1일로. 다음번에 유저 그룹 액세스 부분이 나오는데요. 확인만 하고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퍼미션 셋인데 여기 역시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단계에서도 컴퍼니 부분은 그냥 넥스트 누르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 Add Project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리마베라 클라우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Select an Item 프로젝트의 신재생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생긴 걸 확인하고 그 부분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에 신재생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생성 단계였어요. 이제 WBS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드바 메뉴로 가서 스케줄 하단에 있는
WBS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 상태에서 Add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하나씩 주어진 정보처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는 다음에 엔지니어링 E, 다음에 조달 P, 그리고 시공 C까지 이렇게 있죠. 그리고 G 아래에는 1번. 이게 레벨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에 컨텍스트 메뉴를 누르고 Move Right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add 4개를 하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통째로 잡아서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이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1번, 2번, 3번, 4번이고 얘네들도 프로큐어먼트 하단에 있는 제품이죠. 잘못 눌렀네요. Move Up, Move Right. 밑에도 1, 2, 3, 4 만들어서 이 아래에 하위 계층으로 Move Right.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플렉스 G, G.1, E, 2.1, PC 다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G가 일반, 그리고 E가 설계. 한글 입력하는 게 조금 좀 이상하네요. 설계. 그 다음에 P는 조달. 또 두 번 입력하게 이렇게 되는 조달. 그리고 한글 입력이 조금 어색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맨 상위 레벨은 됐고, 두 번째 단계 이름은 용로. 아니네요. 여기가 용로가 아니라 일반이네요. 자, 요놈이 용용로. 이 노트 참조하세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한글 입력이 자꾸 이상하게 되는데, 맨 첫 글자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첫 글자가 항상 알파벳으로 쳐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 자,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하겠습니다. 용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응기. 2번이 다 반응기였죠. 3번은 열관철 압축기. 4번은 원료 공급기. 이렇게 하면 모두 다 입력이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이 스트럭처를 만드는 건 강의 노트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왼쪽에 이 컨텍스트 메뉴를 이용을 해서 Move Up, Move Right, Move Left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치를 상하 좌우로 조절을 해가면서 올바르게 이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액티비티 생성 작업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사이드바 메뉴에서 스케줄 액티비티로 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야겠죠.
다음에 사이드바 메뉴에서 스케줄의 액티비티를 선택합니다. 화면이 떴죠? 이 상태에서 먼저 뷰로 가서 매니지 뷰를 선택합니다. 다음엔 프로그램 마일스톤으로 가서 그룹핑으로 가서 여기 있는 부분을 WBS로 WBS 검색해서 선택해주고 Hierarchy All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ID and Name 선택하고 자, 간트 부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Relationship 라인을 표시하고 Critical Relation 선택하고 자, Save As 버튼을 누른 후에 Corex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Save 마지막으로 이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뷰를 코렉스로 선택을 한 걸 확인하시고요. 다음번엔 레이아웃에서 간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Add 버튼을 누르는데요. 자, Add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펑션 5키, F5키를 한번 눌러서 화면을 리플래시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대성 공장 건설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Add 버튼을 눌러서 액티비티들을 하나씩 집어넣도록 할게요. 제놈은 불필요한 거니까 그냥 딜리트 해버리고 이 상태에서 NTP 착수 지시서 NTP 착수 지시서라는 작업 명을 넣고 아이디는 G110 코드를 치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돼요. 강의 노트 보시고 5은 스타트 마일스톤 자, 컨펌 해주는데 이거 다시 안 뜨게 그냥 Do not show again 누르고 Yes 누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WBS를 지정을 해주는데 일반으로 가서 일반 Forex G.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필요한 작업들이 모두 완료가 된 거죠. 작업하고 나면 WBS가 바뀌었기 때문에 WBS 안에 들어간 액티비티들이 화면 리프레시를 다시 한번 할게요. 펑션 5키 씁니다. 자, 이 앞에 보면 이 컨텍스트 메뉴가 있어서 뭐 잘못됐으면 딜리트하고 뭐 이런 작업들 하시면 돼요. 자, 제대로 잘 입력이 됐으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다음은 G120 정보를 넣어보겠습니다. Add 버튼 누르셔도 되고 여기에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을. CCD 공사 완료 코드는 G120 제너럴에 120 코드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입은 이번에는 피니시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WBS는 역시
일반에 1번. 이미 선택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따로 되어 있지 않는 건 이미 앞에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 내려왔기 때문에 똑같은 WBS 체계가 표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고 나면 화면처럼 G120의 제로 듀레이션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일반적인 액티비티가 드디어 시작되는데요. 2110 더블 클릭하고, 자, 이놈의 이름은 용융로 시공도면 각성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코드는 2110. 다음에 또 네 번째 할 게 뭐죠? 여기 액티비티 디펜던트 선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작업일을 5일로 바꿔줘요. 4일로 바꿔줘야 되네요. 4일로 바꿔주시고 또 다 된 거죠. 그럼 다섯 번째 순서로 넘어가서 WBS 지정해 주는데 이번에는 설계의 용융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퍼센트 컴플리트 타입 부분도 유닛 부분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여기까지 작업하시고 난 다음에 리프레시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펑션 5. 그러면 용융로 밑에 2110이라는 게 나타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걸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게 편한데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런 게 뜨는데요. 이것도 do not show again 누르고 페이스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용융로 식용도면 이제 편집을 하나씩 해나갈 텐데요. 이게 코드가 2210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고 하나씩 계속 작업을 해나갈 텐데 아까 전에 여기에서 여기 듀레이션 입력하고 강의 노트에 보면은 이 스테이터스를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죠. 여기에서 스테이터스 가보면 이 작업의 플랜드 듀레이션이 4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강의 노트에 있네요. 자, 그러고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해나가는데 210 얘는 여기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310 얘는 41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제너럴 부분에 보면은 얘의 각각의 WBS 위치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WBS 위치가 설계의 반응기 부분이고요. 얘는 설계의 열간철 압축기 부분이고 얘는 WBS가 설계의 맨 마지막에 있는 원료 공급기 부분입니다. 셀렉트를 다 하고 다시 F5 키를 누르면 리프레시가 되죠. 리프레시된 내용을 보면 이제 설계 밑에 있는 이 작업들이 각각 영융로, 반응기, 이거 이름을 아까 안 바꿨군요. 영융로의 이름을 바꿔줘야죠. 영융로가 아니라 반응기. 하고 나서 이런 거 틀리지 않게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열간철 압축기.
얘는 원료 공급기. 이름과 코드를 모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용로 시공도면, 반응기 시공도면, 열관철 압축기 시공도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료 공급기 시공도면까지 다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시공도면의 퍼센트 컴플리트 타입은 전부 다 유닛으로 지금 돼 있죠. 이 부분이에요. 유닛 부분. 유닛. 이런 정보들 전부 확인했고, 자, 다음번에는 또 한번 애들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달 작업, 설계 끝나고 조달 쪽에 액티비티들을 좀 넣어야 되는데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용융로 조달입니다. 용융로 조달. 코드는 P110. 자, 액티비티 디펜던트 맞고, 이번에는 퍼센트 컴플리트 타입이 피지컬이네요. 여기까지 선택하시고, WBS는 이제 조달 단계로 넘어왔으니까 조달의 용융로. 그래서 셀렉트를 딱 해주시고, 원하는 위치를 보기 위해서 펑션 5 F5키로 화면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 보겠습니다. 그럼 WBS의 조달 밑에 용융로 조달이 뜬 걸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세 개는 카피를 해서 V, V, V. 그래서 각각 넘버가 본 것처럼 얘는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 용융로 조달이 아니라 반응기 조달. 얘는 열관철 압축기. 한글만 먼저 키 바꾸기 싫어서 한글부터 딱 입력해 보겠습니다. 원료 공급. 코드도 바뀌어야 되죠. 210. 얘는 310, 410 그렇게 되는 거죠. 3일, 얘 4일. 자, 이렇게 하면은 모두 다 4개가 조달 밑에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에 할 작업은 용융로에 대한 시공 작업들입니다. 자, 요 놈들은 지금 다 단위가 피지컬로 되어 있고, 이거 날짜 안 바꿨네요. 날짜가 며칠입니까? 24일. 24. 24. 자, 아까 조달 쪽도 바꾸지 않았네요. 조달 쪽은 48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설계가 4일, 조달은 24일이 아니라 48일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48일. 조달과 관련된 건 전부 다 48일이고 설계는 다 4일짜리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거 지금 WBS를 안 바꿔줬으니까 얘는 용융로가 맞지만 얘는 조달의 반응기죠. 얘는 조달의 열관철 압축기. WBS 체계를 다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카피를 떠서 앞에 들어있으니까 열관철 압축기 원료 공급기. 자, 여기까지 하고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면 역시 펑션 5키 F5키를 눌러서 화면을 리프레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0, 210, 310, 410이 각각 본인이 속한 WBSR에 포함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add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공 부분이에요.
용융기 1호기 시공. 용융기 1호기 시공. 코드는 C110. 액티비티 디펜던트 그리고 듀레이션. 기간은 24일. 자, 그렇게 입력하고 요놈의 WBS는 시공의 용융로 부분입니다. 1, 2, 3, 4, 5기 모두 마찬가지죠. 작업하고 리프레시, 펑션 5, F5 깁니다. 그래서 용융기 1호기 시공이 이렇게 떴고 같은 WBS에 2, 3, 4, 5기를 같이 적어주면 되죠. 이거는 번호도 자동으로 맞게 쫙 들어갔고요. WBS 체계도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 넘버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액티비티 이름만 3호기 마지막으로 4호기까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융로 시공이 끝났으니까 반응기 시공으로 넘어갈게요. add 반응기 echo 반응기 1호기 시공. 코드는 C210. 듀레이션은 24일. 그리고 액티비티 디펜던트이고 퍼센트 컴플리트 타입도 듀레이션입니다. WBS는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시공의 반응기의 부분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리프레시. 앤 페이스트. 그래서 2호기 3호기 코드도 맞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열간 철 압축기 시공 부분입니다. 더블 클릭으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입력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한영 부분이 참 헷갈리네요. 열간 철 압축기 1호기 시공. 코드는 C310. 액티비티 디펜던트 듀레이션 똑같은데 24일.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반응기가 아니라 시공의 열간 철압축기 아래에 있는 액티비티라는 걸 알려줘야죠. 리프레시 하면 WBS 체계가 업데이트돼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카피 앤 페이스트.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3호기 4호기. 여러분들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여기 있는 컨텍스트 메뉴 이용하면 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열간철 압축기에 대한 부분 모두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원료 공급기 부분만 남았습니다. 원료 공급기. 코드는 C410. 위에서 직접 한번 입력해 보는 거예요. 16.
잘 됐나 볼게요. 원료 궁극기 C410, 액티비티 펜던트, 듀레이션, 그리고 WBS는 시공의 원료 궁극기를 어사인 해줘야죠. 자, 리프레시 하면 맨 아래에 있는 원료 궁극기가 해당 WBS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V. 안 써봤군요. 썼어야 되는데. 1, 5, 2, 만큼을 그럼 카피를 해볼까요? 2호기, 3호기, 엑셀 쓰듯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1, 2, 3, 4호기 전부 다 표시가 됐고, 이번에 아까 깜빡했는데 이 퍼센트 컴플리트 타입이 듀레이션이 아니었죠. 얘는 피지컬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피지컬, 얘도 그리고 피지컬인데가 또 있었는데 용융 조달 부분도 그러네요. 올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듀레이션인데 조달 부분 설계 조달의 영역력 조달. 아까 이건 참 피지컬로 좀 했네요. 피지컬. 자, 그리고 유닛으로 되어 있는 게 설계, 유닛,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입력한 맨 마지막에 있는 4개는 피지컬. 마지막으로 리프레시 한번 해보고 다 입력이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액티비티 다 입력하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여기 날짜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일단 뷰 코렉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레이아웃도 간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month, week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택하면 오른쪽이 month, week 단위로 바뀌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왼쪽에는 필요한 정보들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것에 대한 간트 차트들이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입력하는데 뭔가 하나라도 잘못 입력이 되면 뒤쪽에 가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잘 입력이 됐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코드, 특히 코드 210, 210, 310, 410 110, 310, 410 110, 110, 310, 410 네, 저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마무리 확인하시고 끝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액티비티 입력 부분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액티비티 릴레이션 입력을 같이 해 볼게요. 자, 강의 노트 보면 이 디테일 부분, 액티비티 디테일 부분을 on, off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면 on, 액티비티 디테일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액티비티 디테일을 좀 가리고 싶다 하면 off 해주시면 됩니다. 자, on 상태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강의 노트에 보면 여기를 쿼터 먼스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쿼터 먼스로 지정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NTP 착수 지시서에 대해서 액티비티 디테일의 릴레이션십으로 간 후에 후속 작업들, 석세서 부분을 어사인하는 걸 클릭할게요. 여기서 2110, 210, 2310, 2410 후행 작업들이죠. 모두 더블 클릭하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CD 공사 완료일 부분에 대한 이번에는 선행 작업들이죠. 그래서 프리디세서 부분을 어사인 해줍니다. 여기에 C410 뭐 있죠? C240, 340, 440 이렇게 컨트롤 선택을 해서 멀티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애들을 한꺼번에 해줘도 되고요. 했으면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릴레이션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110에는 후행이 붙었고요. 120에는 선행이 붙었습니다. 얘는 게시 노드, 얘는 종료 노드니까요. 자, 그러고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액티비티 정보, 릴레이션십 정보로 가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110부터 한번 볼게요. 자, 후행 작업은 설계 다음은 조달이죠. 그래서 P110이 붙고, 얘는 P210이 후행으로 붙고요. 얘는 석세서가 310, 얘도 P410.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만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달로 넘어가서요. 조달에도 4개가 있고, 조달에 대한 거는 바로 컨스트럭션 시공으로 넘어가서 조달 다음에 C110, 얘는 C210, 얘는 C310, 얘는 C410. 후행이 계속해서 정보가 늘어붙는 것을 뭡니까? 알 수 있죠. C410.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잘 됐는지. 110에 대한 후행, 닫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0, P110, 210에 P210, 2310에 P310, P410. 잘 됐네요. C110, C210, C310, C410. 자, 그래서 설계 조달까지는 됐고, 시공 작업을 봐야 되는데, 시공 작업에는 지금 후행이 2개씩 늘어붙는 게 있습니다. 자, C110 가가지고, 이 석세서 후행 부분을 붙이는데요. C110은 C120으로도 가지만 C410으로 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2개의 후행이 붙습니다. 120은 130과 420, 130은 140과 430, 140은 C440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미 만들어놨던 공사 완료일로 넘어가는 부분은 앞쪽에서 해놨기 때문에 저절로 떠 있습니다. 후행이 지금 110은 120, 410, 130, 420, 140, 430, 그 다음에 120, 440 잘 입력이 됐네요. 두 번째 반응기 부분도 후행이 2개씩 늘어붙어 있습니다. 이거 잘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후행 작업을 어사인 하겠습니다. 210은 220과 310. 얘는 230과 320. 얘는 240과 330. 240은 이미 만들어 놓은 공사 완료일 이 부분하고 340이 늘어붙게 되죠. 해볼까요? 210, 220, 310, 220에 230에 320, 230, 240, 330, 240은 종료 노드와 340. 그리고 3번과 4번은 후행 작업이 그냥 하나씩만 있기 때문에 1, 2, 3, 4, 5기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것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310은 320에
320은 330에, 330은 340에, 그리고 340은 그냥 종료 노드로 늘어붙으면 되는 거니까 입력할게요. 410은 420으로, 410은 430으로, 430은 440으로, 그리고 440은 종료 노드로. 자, 입력다 했으니까 얘도 한번 해볼까요? 310, 320, 310, 320, 320, 330, 330, 340, 340은 종료 노드로, 410은 420으로, 420, 430, 430, 440, 440은 종료 노드로. 자, 이렇게 모두 입력이 완료가 되면 다음 마지막 스텝으로 뷰를 디테일을 좀 닫아보고요.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축을, 간트 차트의 축을 이어 먼스로 바꿔. F5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리프레시하고 뷰 코렉스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매니지 뷰로 가서 간트 차트에 릴레이션십 라인이 체크를 작업을 해주시면 세이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이렇게 릴레이션 라인이 쭉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릴레이션 라인이 결국 선후행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필요한 작업들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